안녕하세요. 페이저 2D 게임 개발 기초 5번째 강의, 스프라이트 시트와 애니메이션 완벽 가이드입니다. 게임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전 퀴즈 신문제도 함께 풀어봅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스프라이트 시트의 개념부터 페이저 3에서의 실제 구현, 애니메이션 제어 방법, 성능 최적화 기법까지 모두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퀴즈 신문제로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시트는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 걷기 동작이 100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를 100개의 파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격자 형태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딩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GPU 렌더링 효율도 크게 향상됩니다. 게임 성능 최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입니다. 왜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할까요? 100개의 개별 파일을 로드하면 각 파일마다 파일 열기, 메모리 적재, 텍스처 변환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오버헤드가 100번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하면 이 과정이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게다가 GPU에서도 하나의 텍스처만 바인딩하면 되어 콜이 최소화됩니다. 이를 배칭 효과라고 하며 렌더링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페이저 3에서 스프라이트 시트를 로드하는 방법입니다. 프릴로드 함수에서 로드 스프라이트 시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프레임 위드스와 프레임 하이로 각 프레임의 크기를 지정하고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으로 사용할 프레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시트에 더 많은 프레임이 있어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로드할 수 있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번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저 3에서는 프레임 번호가 0번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0번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한 줄이 끝나면 다음 줄의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매겨집니다. 이는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이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원하는 프레임을 올바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크리에이트 함수에서 enum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키는 애니메이션의 이름이고 제너레이트 프레임 넘버즈로 사용할 프레임 범위를 지정합니다. 프레임 내에는 초당 재생할 프레임 수로 10이면 초당 10프레임씩 재생됩니다. 리피트를 -1로 설정하면 무한 반복됩니다. 걷기 애니메이션처럼 계속 반복되는 동작에 적합합니다. 생성한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라이트 우플레이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스톱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포즈로 일시 정지했다가 리즘으로 다시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서드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게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어가 가능합니다. 실제 게임에서 캐릭터 움직임과 애니메이션을 연결하는 코드입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키 입력을 확인하고 왼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속도를 설정하고 걷기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플립헥스를 true로 설정하면 캐릭터가 좌우 반전됩니다. 오른쪽 키를 누르면 반대로 동작하고 아무 키도 누르지 않으면 대기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이렇게 키 입력과 애니메이션을 동기화하면 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시트와 아틀라스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스프라이트 시트는 모든 프레임이 동일한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격자 형태로 배치되기 때문이죠. 반면 아틀라스는 각 프레임이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JSON 메타데이터 파일로 각 프레임의 위치와 크기를 별도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효율은 아틀라스가 더 우수합니다. 빈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성능 최적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레임 크기는 2의 거듭 제곱으로 설정하세요. 32, 64, 128처럼요. GPU는 이런 크기의 텍스처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전체 스프라이트 시트 크기는 2048 곱하기 사인 2048 이하로 유지하세요. 너무 크면 일부 모바일 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동작별로 시트를 분리하고
불필요한 프레임은 과감히 제거하세요. 여러 애니메이션을 정의하는 예제입니다. 걷기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0번부터 3번까지 사용하고 무한 반복합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은 프레임 4번부터 7번까지 사용하고 한 번만 재생합니다. 리피트를 0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죠. 대기 애니메이션은 0번 프레임 하나만 사용합니다. 프레임 레이도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동작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프라이트 시트에서 여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활용하면 게임 로직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컴플리트 이벤트는 애니메이션이 완료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대기 상태로 돌아갈 때 유용하죠. 애니메이션 리피트는 반복이 시작될 때, 애니메이션 업되어 있는 프레임이 변경될 때마다 발생합니다. 특정 프레임에서 효과음을 재생하거나 이펙트를 표시하는 등의 동기화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들을 소개합니다. 캐릭터의 걷기, 뛰기, 점프 동작은 기본이고 적 AI의 상태별 애니메이션도 중요합니다. 순찰 중일 때, 플레이어를 발견했을 때, 공격할 때 각각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게임이 생동감 있어집니다. 아이템을 수집할 때의 반짝이는 이펙트나 UI 요소의 부드러운 전환 효과도 모두 스프라이트 시트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패커는 스프라이트 시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 개의 개별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최적 배치로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합쳐줍니다. 빈 공간을 최소화하여 메모리를 절약하고 JSON 메타데이터 파일도 함께 생성해줍니다. 슈박스 같은 무료 대안도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작업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애니메이션 작업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입니다. 프레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프레임 크기 설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프레임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애니메이션 키가 중복되면 나중에 정의한 것이 이전 것을 덮었습니다. 브라우저, 콘솔에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칭의 원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가 화면에 있을 때 모두 같은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한다면 GPU는 단 하나의 텍스처만 바인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프라이트를 한 번에 드로우 콜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칭입니다. 텍스처를 전환할 때마다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완전히 제거되어 렌더링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수백 개의 오브젝트도 부드럽게 렌더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메모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프라이트 시트는 업로드해서 메모리를 확보하세요. 필요한 프레임만 로드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스프라이트 시트가 너무 크다면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그리고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씬 전환시 리소스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안정적인 게임 실행을 보장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김계발 씨가 처음에 각 동작마다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로드했을 때 게임이 버벅거렸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 2번, 각 파일을 로드할 때마다 파일 열기, 메모리 적재, 텍스처 변환 과정의 오버헤드가 반복되었기 때문. 3번, 브라우저의 캐시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 4번, 이미지 파일의 색상 깊이가 32비트였기 때문.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각 파일을 로드할 때마다 파일 열기, 메모리 적재, 텍스처 변환 과정의 오버헤드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웹 브라우저나 게임 엔진에서 이미지를 로드할 때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일이 100개라면 이 과정을 100번 반복해야 하므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하면 이 과정을 한 번만 수행하면 되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 3에서 스프라이트 시트를 로드할 때 사용하는 로드 스프라이시트 메서드의 프레임 번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프레임 번호는 한 번부터 시작하여
오른쪽 아래부터 왼쪽 위로 매겨진다. 2번, 프레임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하여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 줄로 순차적으로 매겨진다. 3번, 프레임 번호는 사용자가 JSON 파일에서 직접 지정해야 한다. 4번, 프레임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하여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 열로 순차적으로 매겨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프레임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하여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 줄로 순차적으로 매겨집니다. 페이저 3의 스프라이 시트에서 프레임 번호는 왼쪽 위부터 0번으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한 줄이 끝나면 다음 줄의 왼쪽부터 계속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텍스트 읽기 순서와 동일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죠. 세 번째 퀴즈입니다. 스프라이트 시트 사용 시 GPU 성능 최적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올바른 조합은? 한 번, 프레임 크기는 10의 배수, 전체 이미지 크기는 4096 곱하기 사인 4096 이하. 2번, 프레임 크기는 2의 거듭 제곱, 전체 이미지 크기는 2048 곱하기 사인 2048 이하. 3번, 프레임 크기는 홀수로 설정, 전체 이미지 크기는 1024 곱하기 사인 1024 이하. 4번, 프레임 크기는 제한 없음, 전체 이미지 크기는 512 곱하기 사인 512 이하. 정답은 2번입니다. 프레임 크기는 2의 거듭 제곱, 전체 이미지 크기는 2048 곱하기 사인 2048 이하입니다. GPU는 2의 거듭 제곱 크기의 텍스처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프레임 크기를 32, 64, 128 등으로 설정하고 스프라이트 시트 전체 크기도 2048 곱하기 사인 2048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GPU 성능 최적화에 좋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그래픽 하드웨어에서 권장하는 표준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스프라이 시트와 애트러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스프라이 시트는 JSON 파일이 필수이고 애트러스는 JSON 파일이 필요 없다. 2번, 스프라이 시트는 모든 프레임이 동일한 크기여야 하고 애트러스는 각 프레임이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있다. 3번, 애트러스는 모든 프레임이 동일한 크기여야 하고 스프라이 시트는 프레임 크기가 자유롭다. 4번, 스프라이 시트와 애트러스는 동일한 개념으로 용어만 다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스프라이 시트는 모든 프레임이 동일한 크기여야 하고 애트러스는 각 프레임이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 시트는 격자 형태로 모든 프레임이 동일한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반면 애트러스는 JSON 파일로 각 프레임의 위치와 크기를 별도로 정의하므로 각 프레임이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질 수 있어 빈 공간을 최소화하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김계발 씨의 캐릭터가 걷기 동작 32 곱하기 사인 48과 공격 동작 64 곱하기 사인 48처럼 프레임 크기가 다를 때 일반 스프라이 시트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은? 한 번, 애니메이션 속도가 불규칙해지며 프레임 레이를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번, 프레임 정렬이 어긋나며 패딩 값을 음수로 설정해야 한다. 3번, 모든 프레임을 가장 큰 크기에 맞춰야 하므로 메모리가 낭비되며 애트러스를 사용하면 해결된다. 4번, GPU 렌더링 오류가 발생하며 각 동작별로 별도의 스프라이 시트를 만들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프레임을 가장 큰 크기에 맞춰야 하므로 메모리가 낭비되며 애트러스를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스프라이 시트는 모든 프레임이 동일한 크기여야 하므로 크기가 다른 동작들을 하나의 스프라이 시트에 넣으려면 가장 큰 프레임 크기인 64 곱하기 사인 48에 맞춰야 합니다. 이 경우 작은 동작들의 빈 공간이 생겨 메모리가 낭비됩니다. 애트러스를 사용하면 각 프레임의 실제 크기대로 저장할 수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스프라이트 시트의 성능 향상 원리를 텍스처 아틀라스 또는 배칭이라고 부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 크기를 줄이기 때문. 2번, GPU에서 하나의 텍스처로 처리하여 드로 콜을 줄이고 렌더링 효율을 높이기 때문. 3번,
CPU에서 이미지 디코딩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 4번, 네트워크 요청을 일괄 처리하여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기 때문. 정답은 2번입니다. GPU에서 하나의 텍스처로 처리하여 드로 콜을 줄이고 렌더링 효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배칭은 여러 개의 렌더링 작업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하면 GPU가 하나의 텍스처만 바인딩하면 되므로 드로 콜 수가 줄어들고 텍스처 스위칭 오버헤드가 없어져 렌더링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것이 배칭의 핵심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 옵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디스, 로드 스프라이 시트에서 프레임 위드스 32, 프레임 하잇 48, 스타트 프레임 0, 엔드 프레임 11로 설정된 경우입니다. 한 번, 애니메이션 재생 시 반복 구간을 설정한다. 2번, 스프라이트 시트 이미지에서 실제로 사용할 프레임의 범위를 제한한다. 3번, 프레임 렌더링 순서를 역순으로 변경한다. 4번, 각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밀리초 단위로 설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스프라이트 시트 이미지에서 실제로 사용할 프레임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은 스프라이트 시트 이미지에서 사용할 프레임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스프라이트 시트에 더 많은 프레임이 있더라도 이 옵션으로 필요한 부분 0번부터 11번까지 총 12개 프레임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프레임을 로드하지 않아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죠. 8번째 퀴즈입니다. 텍스처 패커나 슈박스 같은 도구의 주요 기능과 사용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스프라이트 시트의 각 프레임의 특수 효과를 자동으로 적용한다. 2번, 여러 개의 개별 이미지를 자동으로 스프라이트 시트로 합쳐주고 최적화한다. 3번, 스프라이트 시트를 개별 이미지 파일로 분리하여 추출한다. 4번, 게임 엔진에서 스프라이트 시트의 로딩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 개의 개별 이미지를 자동으로 스프라이트 시트로 합쳐주고 최적화합니다. 텍스처 패커와 슈박스는 여러 개의 개별 이미지 파일을 자동으로 하나의 스프라이트 시트 또는 애트러스로 합쳐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은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빈 공간을 최소화하고 애트러스 형식의 경우 JSON 메타데이터도 함께 생성해줍니다. 수작업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9번째 퀴즈입니다. 게임에서 캐릭터, 아이템, 이펙트, UI 요소를 모두 스프라이트 시트로 관리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정확한 설명은? 한 번, 개발자가 이미지 파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성능과는 무관하다. 2번, 이미지 로딩 횟수 감소, GPU 텍스처 바인딩 최적화, 렌더링 배칭을 통해 전반적인 게임 성능을 향상시킨다. 3번, 브라우저의 이미지 캐싱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기법이다. 4번, 이미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여러 에셋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지 로딩 횟수 감소, GPU 텍스처 바인딩 최적화, 렌더링 배칭을 통해 전반적인 게임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스프라이트 시트는 여러 측면에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첫째, 파일 로딩 횟수를 줄여 I/O 오버헤드를 감소시킵니다. 둘째, GPU에서 하나의 텍스처만 바인딩하면 되므로 텍스처 스위칭 비용이 줄어듭니다. 셋째, 동일한 텍스처를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을 배칭하여 드로 콜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100개의 개별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와 하나의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병목 지점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선택지는? 한 번, 파일 시스템 접근, 메모리 할당, 네트워크 대역폭만 해당. 2번, 파일 열기, 메모리 적재, 텍스처 변환, GPU 텍스처 바인딩. 3번, 이미지 압축 해제, 색상 보정, 감마 변환만 해당. 4번, 캐시 미스, 브랜치 예측 실패, 파이프라인 스톨만 해당. 정답은 2번입니다. 파일 열기, 메모리 적재, 텍스처 변환, GPU 텍스처 바인딩입니다.
개별 이미지 파일을 로드할 때마다 이 4가지 과정이 반복됩니다. 파일을 열고 메모리에 적재하고 GPU가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렌더링 시 서로 다른 텍스처 간 전환, 즉 GPU 텍스처 바인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프라이트 시트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으로 줄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금까지 스프라이트 시트와 애니메이션 완벽 가이드를 학습했습니다. 게임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 기법을 마스터하셨습니다. 스프라이트 시트는 성능 최적화의 기본이자 필수 기법입니다. 실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